네, 이번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과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특징적인 시장의 흐름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 지난주에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나스닥과 S&P 500이 역사적 신고 지수를 다시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2.8%, 다우가 0.96%, S&P 500이 1.52%, 다우 운송 지수가 2.41%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징적인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5% 상승을 보였고요. 대만이 5.3% 상승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3대 지수 중에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대만의 상승이 있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들이 상승폭이 컸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기지표 둔화 속에 잭슨 미팅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강력한 기축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고 잭슨 미팅 후에 시장 신화적 파월의 연설로 인해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2.4% 반등해서 3,13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5.75% 반등을 해서 1,02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유출이 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8월의 둘째 주, 셋째 주에는 반도체 섹터 노이즈로 인해서 강한 매도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크게 나타났고요. 지난주에는 반등을 시도하면서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 후에 반등을 함으로써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급자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다소 감소했고 비책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연기금 순매수로 인해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뉴욕 증시도 그리고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하방 변동성에서 한숨을 돌리면서 또 안도했던 지난주였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이벤트에 주목을 하면서 좀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이번 주는 8월 말 9월 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8월에 경기 지표들이 주요 지표들이 나오는데 일단 PMI 지표로 본다면은 1일 날 제조업 PMI가 나오고 3일 날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은 테이퍼링 얘기하고 긴축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피크아웃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 PMI가 나오는 부분에 시장이 관심을 좀 가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잭슨 미팅이 끝나고 나서 인플레이션 부분은 충분히 만족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 고용 상황을 좀 보면서 테이퍼링의 시기를 조율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주에 1일 날 8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2일 날은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3일 날 8월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빈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되는 것인데 그것과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 건데 지난 7월에는 94만 명이었고 실업률은 5.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 컨센서스는 약간 둔화가 돼서 75만 명 그리고 실업률은 5.2%로 보고 있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테이퍼링의 속도가 관건이다. 이게 월가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FOMC 회의는 올해 재본분이 안 남았습니다. 9월 21일부터 22일, 11월 2일부터 3일, 12월 14일부터 15일이기 때문에 이번 9월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의 스케줄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그것에 따라서 뭐 연말에 하든 아니면 내년에 하든 그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9월에 고용 보고서는 10월 초에 나오는데 10월에 FOMC 회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8월의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 후반에 있을 8월 고용 지표로 인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만큼 또 주 후반에 있는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 또한 또 감안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잭슨 미팅 후에 연내 테이퍼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시장 친화적 연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이제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강세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는 많이 올라왔죠.
신고 지수 냈고 우리나라도 하락폭이 50% 수준의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이즈가 좀 있죠. 아프간의 시정학적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불안 등은 여전히 계속 시장에 노이즈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이즈는 있는데 호재는 이미 반영이 되어서 신고가 나왔고 노이즈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또 차익실현 심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미국의 전체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장의 좀 지표 자체는 또 우호적입니다. 달러인덱스가 92.69 포인트로 약간 내려왔고요. 안정화됐고 원화도 1169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1.3%로 1.3% 전후로 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달러인덱스 하락, 원화 하락, 국채 수익률 안정으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의 호재성 재료들은 시장이 반영을 했고 지표도 시장에서 뭐 강력하게 매도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좋겠네 시장이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수 자체가 이미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들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심리는 자 그러면 올라오면 좀 차익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만 내부적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번 주는 8월이 마감되고 9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약간 다른 점은 월말이 되면 미국은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시장은 작년부터 월말이 되면은 국내 기관 투자로부터 매도가 나오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말 수급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곧바로 9월 9일 날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만기를 앞두고 파생 시장과 연관된 수급 영향이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좀 드리면 전체적인 수급의 상황에서 강력하게 올리거나 강력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이 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박스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저점 형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색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베트남과 일본 등의 코로나 봉쇄령 강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네. 제한적인 흐름, 좁은 박스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수급 흐름과 함께 종목 장세 속에서 주목할 만한 관심주도 꼽아볼까요? 지금 수급을 보면서 추가적인 박스권으로 있을 것이라고 자꾸 보는 이유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시장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수급의 주체가 연기금과 외국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의 8월 20일 기준의 비중이 우리나라 국내 비중이 약 32% 수준이 됩니다. 지난 10년간의 외국인들의 국내 비중 저점이 약 31.7% 정도 되거든요. 상당 부분 많이 팔았다. 그리고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지났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도 8월 들어서 약 20% 아래로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년 목표 비중이 16.8%고 4월에 전략 자산 배분 비중 허용 범위 확대를 해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3%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 부분이 19.8%인데 연기금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강력하게 매도하는 지금 상황은 좀 벗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상당히 많이 줄었고 국내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그중에서 연기금도 소폭이지만 매수를 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 방향의 영향이 큰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는 3,100포인트 아래에서는 그 규모가 작아지거나 소폭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방에 방어하는 수급적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3,200포인트 보고 들어가면은 매도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 시장의 가장 강력한 수급 주체 자체가 박스권 안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박스권에 있을 것이고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종목 장세에서 이슈나 테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일 것인데 어디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 좀 드려보면은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탄소 포집과 수소 얘기를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탄소 중립에는 포집이 있고 저장이 있고 정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유니드, JC 케미칼,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은 현재 차트도 좋고 지금 수급도 좋은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은 거기에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을 또 다시 이제 이제 얘기를 좀 하기 시작을 할 건데 확실하게 3분기의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중에 그중 그 섹터 안에서 종목들을 좀 골라본다면 대형주에서 굳이 골라본다면 IT 대형주에서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역시 수소라든지 탄소 중립 관련한 종목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